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들이 23개월 아이를 데리고 생맥주와 치킨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이슈가 되었는데요. 원래 아이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등록되어 있어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의 회식이 그 이전에 잡히면서 아이를 회식 장소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을 이탈하여 아이를 데리고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후 아이도 치킨을 잘 먹었는데 반전이 일어나 당황스럽다고 밝힌 원장의 태도에 더 많은 질타가 쏟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부족은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방과 후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 및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시범 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오늘의 이슈픽은 이러한 늘봄학교의 내용 및 기대와 우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쌤의 교육 이슈로 다 같이 픽!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5시라는 시간은 일반 직장의 퇴근 시간과도 맞지 않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벌이 부부들은 이러한 돌봄 교실의 시간 연장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돌봄 교실의 부족 현상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돌봄 교실에서 수용 가능한 학생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35%의 학생들은 지역 아동센터나 사교육기관과 같은 학교 밖 돌봄 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늘봄학교는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크게는 7시에서 9시까지의 아침 돌봄, 1시부터 5시까지의 방과 후 틈새 돌봄, 5시부터 8시까지의 저녁 돌봄으로 구분됩니다. 저녁 돌봄의 경우에는 석식이나 간식의 제공까지 이루어집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전국 4개의 시도교육청과 200여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2년 후인 2025년에 전국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늘봄학교가 아이의 고질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이 돌봄 서비스의 개선으로 맞벌이 부부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서비스 시간의 연장과 돌봄 서비스 인원의 확대이지요. 우선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최대 저녁 8시까지 돌봄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충분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돌봄 서비스 인원 확대는 가능할까요? 돌봄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학교의 시설과 규모에 따른 한계로 인해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 거점형 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한 후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희망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거점기관으로 통학버스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이죠. 그러나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집에서 먼 거점형 돌봄기관까지 가야 하는 부모로 인해 이러한 거점형 돌봄기관보다는 학교 내 저녁 돌봄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형 돌봄기관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편 기존의 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요. 돌봄교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돌봄 전담사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들쑥날쑥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저학년은 놀이체험 중심, 고학년은 인공지능이나 코딩 교육과 같은 미래산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 아이 돌봄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 보이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및 인력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교부금이나 지방비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서비스의 안정적인 보급입니다.
당장 2년 후인 25년부터 모든 학교에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력과 프로그램의 공백을 교원들이 메우게 된다면 이는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인력 확보를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의 확대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기능 회복입니다.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아이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학교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남은 11시간 중 수면 시간인 7, 8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3, 4시간 남짓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가사노동 시간을 제외하면 아이와 부모의 대화 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문화, 가족애를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요.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정책은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요. 노동시장 연장과 돌봄 공백 확대라는 두 정책이 혹여 아이는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봐줄 테니 근로자는 늦게까지 일하라 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됩니다. 돌봄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송샘의 이슈픽이었습니다.